검찰 앞에 대통령 내일이나 모레 대면 조사. 네, 검찰이 어제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네.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방법이 굉장히 궁금한데. 방법이 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됐죠. 네. 서면 조사냐, 아니면 뭐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냐. 네. 청와대로 방문은 검찰의 면이 안 서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건 청와대에서 제대로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네. 조사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느닷없이 이거는 좀 이례적인데 검찰로 출두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네. 그랬죠. 현직 대통령으로는 뭐 초유의 일이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대단한데 너무 방식이 약해요. 네. 그냥 이제 써서. 문을 드리고 네. 답을 써서 주십시오. 본인이 썼는지 남이 썼는지도 모르고 네. 이거 국민이 믿지도 않을 거고 검찰이 알아서 기는구나. 이 얘기가 바로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검찰 출두까지도 가능성이 높아졌었지만 결국은 제가 보기에 그 중간적인 과정. 이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네. BBK 관련으로 이 삼청동인 삼청각에서 식당에서 3시간 만나서 대면 조사는 했으나 네. 1시간은 꼬리곰탕을 먹는데 썼다. 네. 그럼 식사 1시간, 결국 2시간 물어보는 거에 답변하고 끝. 식당에서. 근데 이거는 정말 지금 트럼프 당선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자리는요,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네. 한두 달 후면 이제 그렇죠. 대통령이 퇴임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예. 되고 5년 동안 해야 되는. 5년간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 밑에 있어야 되는 공권력으로서 저걸 어떻게 수사를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게 참 이제 법 위에 권력이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은 남지만, 예. 근데 이번에는 지금 레임덕이고 완전한 레임덕이고 대통령을 뭐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네. 검찰 출두도 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방문조사 제3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네.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결국은 방문조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첫 현직 대통령 대면 조사 임박.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좀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 자, 장소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일단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제3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제3의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네. 내일이나 모레쯤 조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관은 이제 누가 할 것이냐, 이 사람들 얼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현재 한홍재 부장검사 재단 관련 의혹을 하고 있고, 이원식 부장검사 청와대 유출 문건 유출을 조사하고 이원석 있습니다. 부장검. 노승권 차장검사 전체 수사지휘. 그 검찰은요, 딴 데는 다 차장 위에 부장이지만 검찰만 부장 위에 차장입니다. 네. 차장이 더 맞아요. 높습니다. 아닙니다. 맞아요. 네. 경찰도 그렇고 공무원 세계는 다 차장이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차장이 공무원 높습니다. 여기 차장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 어떤 혐의냐? 최순실 국정농단 직접 지시 여부, 이 내용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텐데, 좀 비교 대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제 임기 후였죠. 끝나고 나서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죠. 대검 중수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네. 당시 이 두 사람이 참 네, 우병우 당시 중수 1과장이 직접 조사를 했고, 홍만표 네이처 리퍼블릭을 본받은 구속되어 네. 있는 홍만표 기획관이 같이 검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 차이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2009년에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신방시켜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왜 국민께 걱정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먹어보는 일이 있습니다. 국장을만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합시다. 네, 당시에 정말 많은 취재진이 네. 몰려서 봉하마을에서부터 쫓아. 그리고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네. 타고 서울 중수부로 올라오는데 네. 헬기가 촬영을 하면서 네. 내내 생중계를 하다시피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임 대통령의 망신주기 아니냐. 네. 근데 저때 이제 이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정말 다음에 합시다. 착잡한 표정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표정을 감추시는 이 캐릭터가 아니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다 감정이 드러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밝혀진 게, 이제 고인이 되신 이후에 밝혀진 게, 저 당시에 뭐 중수부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검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수사관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메일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목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하는 바람에 매우 섭섭함을 네. 가지고 이제 결국 고인이 되신 안타까운 이제 상황이 벌어진 예. 거죠. 네, 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제3의 장소 혹은 청와대에서 뭐 대면 조사를 한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봐주는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내가 검찰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게 좀 객관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예. 국민들이 지금 검찰의 수사도 신뢰를 못하고 네. 청와대는 아예 신뢰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제3의 장소에서 꼬리곰 탐험하면서 한 3시간 정도 한다. 이게 지금 사건이 저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또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 최윤 씨가 관련돼 있는 국정농단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네. 언론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연설문 유출과 관련해서 관련된 문제부터 국정농단 전반을 조사하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하루는 안 돼요. 근데 이게 한 3시간 조사하고 끝낸다? 그럼 안 하는 거나 안 하는 예. 것만 못하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현직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직접 들어가는 거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저는 오히려 검찰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만 청와대에서 오히려 그런 걸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요, 그 비슷한 생각인데, 먼저 대통령 입장에서 네. 국민들께 사죄하는 차원에서라도 먼저 자진 출두를 하겠다. 이왕이면 예.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권력을 사유하고 최순실 씨하고 했던 거에 대한 징벌적인 측면에서 좀 검찰청에 출두해서 포토라인에 섰으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검찰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한 점도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네. 보여주는 차원에서 검찰로 오십시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좀 어려운지는 황 의원이 좀 설명을 하시죠. 세 가지에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 된다. 첫째, 국격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국가 원수나 행정부 수반을 현직에서 그런 식으로 망신주기식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네. 예전에 왕정시대에도 왕의 목을 치려면 폐위를 시킨 다음에 목을 쳐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국격의 문제. 둘째는 보면은 검찰이 가뜩이나 지난번 이미 한 20여 년 전부터 보면 물론 검찰은 독립돼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전직 대통령 현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정치 보복적으로 전직 대통령 잡아놓고 현직 대통령 아들 잡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우리는 30대 대기업 총수들 갖다 불러서 정보 축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대한민국 검찰은 언터처블 파워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변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검찰 뭐 했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최순실 이와 같은 국정농단이 있었으면 대한민국 검찰은 뭐 했습니까? 검찰에는 분명히 범죄수사 기획관 등 여러 그야말로 그런 사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모르쇠로 가만히 있고 그야말로 우병우 민정수에 휘두르는 대로 가 있다가 이제 와서 흔한 얘기로 검찰 뭐 면 세우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칼자루 휘두르면서 또 하나 이제 현직 대통령도 흔한 얘기로 포토라인에 서고 잡아 넣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잡아 넣을 수는 없죠. 소추가 안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자기 세력을 키워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예.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외국에서 보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 이르면 차라리 사임을 하고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두하는 게 낫겠다. 포토라인을 쓰고 그야말로 어떤 법에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것이지. 예. 그 프레지던시라고 있어요. 영어로. 아, 프레지던트 말고. 예, 예. 대통령직의 국가원수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무게라는 것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흐트려 놓으면 우리 역사는요. 그렇게 한번 잘못 물꼬를 터놓으면 다음 사람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될 금도가 있습니다.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검찰 현직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포토라인에 쓰는 건 반대하신다.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객관적인 중립적인 제3지대에서 분명히 충분한 대면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예, 지금 사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게 망신주기나 막말 이런 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우병우 당시 일과장의 발언이 최근에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병우 또 한번 선수 읽어주시죠. 얘기는 한번 읽어주시죠. 똑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노무현 씨 당시는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의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정말 모욕적인 발언이죠. 네. 예. 근데 사실 저런 발언이 지금 우병우 수석이 했으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저거는. 아,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높으신 분이 들어왔을 때 이분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으로 떨어뜨려야 수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 얘기가 이제 더 회자가 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우병우 수석이 팔짱 사진 때문에 째려본 거, 레이저 본 저렇게 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들어가서 팔짱을 끼고 있어? 야. 그거에 더 국민이 분노를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대통령을 모욕 주고 어쨌건 우리나라 국격상 좀 그렇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럼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제3의 장소에서 하되 최소 10시간입니다. 최소. 네. 최소 10시. 최소 10시간. 지금 네.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만약에 저한테 제안하신 거죠. 자, 저는 대한민국 짧게 설명. 대한민국 검찰은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실추됐던 그야말로 검찰의 권위를 세우고 이번 기회에 검찰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데 쓸 겁니다. 네. 현직 대통령은 이미
늪에 빠진 그야말로 암사자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네. 소리는 지를 수 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검찰은 그야말로 사냥꾼들만의 칼 들고 막 난도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재물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는 검찰 재물 권력만 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검찰 개혁은 항상 임기 말에 말을 갈아타는 듯이 태도 개혁이 공약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언터처블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데 이번에 이게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화된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농단의 모든 비리를 파헤친다. 네. 그러면 검찰의 명예가 바로 서는 거죠. 이거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아까 이제 저 우병우 수석 말입니다. 검찰 권력이 지금 상징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는데 네. 전직 대통령한테 당신은 저 뇌물수수 혐의자일 뿐이요.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목을 꺾으니까 수사관들이 기립을 한단 말입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조홍천 의원이 지금 야당 의원이 됐잖아요. 네. 청와대에 있다가 나온 양반이 SNS에 쓴 글이 참 저는 이게 짠하던데 예. 자기도 수사받으러 검찰에 갔더니 어이 조홍천 후배 검사님 예. 한번 이번에 어이 우병우 이렇게 하고 수사 시작했나 보려고 그랬더니 목을 꺾었더니 기립하더라. 네. 그러면 우병우 수석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았겠느냐 아하. 하는 울분을 토로하더라고요. 예. 이게 문제죠. 이게. 그렇게 네. 그게 문제. 이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뭐 전임 대통령이든 네. 레임덕에 빠진 현임 대통령이든 검찰 권력이든 다 제불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수는 있으되 네. 결국은 또 옥상옥의 권력이 존재한다는 네. 찜찜함은 여전히 남는다는 그렇군요. 생각이 예. 듭니다. 어쨌든 제가 검찰 출입하면서 만났던 이 분들인데 한웅재 부장검사, 이현석 부장검사 그리고 노승건 차장검사 다 굉장히 수사를 잘 하시기로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검찰을 칼로 표현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방패를 준비할까 궁금해요. 만약에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다면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법률적으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변호인이 사실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는 법무부 장관일지 집으로 민정수석이 돼야 될지 아닙니다. 지금 네. 대한민국의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이트로 걸린 스타 검사한테 예. 그 당시 소추당 조사 수사받을 때 분명히 빌 클린턴 본인도 유명한 변호사입니다만은 가면은 아무래도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그럼요. 그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 들어가긴 좀 어려운 건가요? 왜냐면 과거에 할 이제 수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갔을 네. 때는 당신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나 전해철 전 비서관도 다 따라 들어갔었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지금 최재경 지금 민정수석이 만약에 네. 이 조사를 할 때 같이 들어간다. 그럼 국민들 어떻게 볼까요? 검찰을 수사하는데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인가요? 지금 우병우 수석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도 어쨌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 국정농단에 개입한 것 같다라 해서 우병우 수석 굉장히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네. 민정수석이 변호사 역할로 해서 들어간다. 검찰을 사실상 지휘할 수 있는 분이 예. 수사가 되나요? 그러니까 보고도 저는 그런 봤죠. 이미지 네. 때문에라도 예. 그거는 절대로 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능은 하겠지만. 아. 아니 사실상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변호할 것이에요. 사실상은. 예. 근데 실제로 대동하고 제3지역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다면 법무비서관이 있어요. 네. 법무비서관이 대동을 하는 게 일반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현직 대통령도 법률적으로는 이 일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네. 큰 문제는 없다. 법무비서관 또한 민정수석이 거느리고 4명의 비서관 중에 1명입니다. 민정, 공직기관, 그렇죠. 법무, 민원 4명의 그렇죠. 비서관을 예. 거느리고 그렇죠. 있거든요. 법무비서관의 역할이 뭔데? 법무부가 연락 책임자예요. 아, 예. 근데 그 법무비서관을 갖다 대동하고 한다? 그건 이른바 수사 과정을 미리 마찬가지 사전에다 얘기가 보고 되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산하에 어떤 변호사도 들어가면 안 되고 예. 외부의 변호사를 차라리. 갖다가 차라리 보면 잠깐 선임해서 가는 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순실 씨 게이트, 까도 끝없는 양파녀 최순실 씨 게이트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